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벌거벗고 부모님 제사를 지낸 어떤 부부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조대왕 시절이었다. 임금의 밀명을 받은 박문수가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됐다. 마침 장마철이라 길이 질척질척한데 그 길에 웬 사람이 삿자리를 깔고 있었다. 삿자리라고 하는 것은 방이나 마루에 까는 것인데 그걸 길바닥에 깔고 있으니 이상했다. 그래서 어사가 물었다. 여보시오. 길에다 삿자리는 왜 깔고 있어? 예, 소인은 광주리 만들고 자리 엮는 고리백정입니다. 이 길로 노인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발을 적시지 않고 편히 다니라고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널쩍한 돌을 깔지 그러? 돌을 밟고 다니면 더 편할 텐데. 소인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오나 돌을 깔면 행여나 흙 속에 사는 벌레들이 다칠까 하여 삿자리를 깝니다. 박문수가 들어보니 그 뜻이 참 갸륵했다. 노인들을 위하는 것만 해도 가상한데 흙 속에 사는 벌레까지 가엾게 여기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흔한가. 속으로 감복하고는 이 사람을 좀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물어봤다. 소원이 있으면 어디 말해보구려. 내 비록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지만은 혹 도울 일이 있을지 누가 아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 광주리 만들고 자리를 엮어 팔아서 먹고 살 만하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서러운 일이 있다면 고을 양반님네 등살에 엉덩이가 나만하지 않는 것이지요. 조선시대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팔천의 하나인 백정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백정에 대한 차별 정책은 다양해서 의복이나 사용하는 물건에서부터 이미 구별되었다. 심지어는 같은 피지배 계층인 평민들도 백정을 심하게 차별했다. 평민 어린애를 만나면 백정은 먼저 절을 해야 했고 혼례를 올릴 때는 가마와 비녀를 금지했으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주옷과 가죽신은 입거나 신을 수 없었다. 그러니 먹고 살 만한 백정이라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잡아다 볼기를 쳐서 쥐어짜는 게 양반 신보였다. 박문수는 백정의 말을 듣고 문득 한 가지 꾀를 냈다. 그래서 백정에게 가만히 일렀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고을 관하로 가되 문지기가 막으면 다른 말 말고 삼촌을 만나러 왔다고만 하시오. 백정에게 시킨 다음 박문수는 그 길로 고을 관하로 갔다. 가서는 마패를 턱 내놨다. 암행어사가 떴으니 온 고을 벼슬아치들과 양반들이 줄줄이 몰려들어 인사를 한답시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이튿날 날이 밝으니까 바뀜없이 시끄러웠다. 옳거니 하고는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이냐고 박문수가 물었다. 문지기가 달려와서 투덜거렸다. 어떤 미친놈이 어사 삼촌을 만나러 왔다고 해서 쫓아내느라 그럽니다.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는 불어 놀라는 체하면서 버선발로 달려나갔다. 나가보니 어제 만난 그 백정이 와 있었다. 아이고 이게 누군가. 어릴 때 헤어진 조카가 아닌가. 이 사람아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양반 신분 속이고 사느라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테지.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법석을 떠니까 이건 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백정을 못살게 굴던 양반들은 행여 잘못이 들통날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암행어사 조카를 몰라 배웠다고 굽실굽실했다. 그 뒤로 이 착한 백정은 고을 양반들에게 기죽지 않고 잘 살았다. 암행어사가 삼촌이니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박문수가 그 마을을 떠나 원래 목적하던 곳으로 길을 떠났는데 걷다가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어느 곳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나 고민하던 차에 불이 반짝반짝하는 외딴 집이 보였다. 가서 하루 저녁 신세 좀 지자 그러니까 주인이 반가이 맞이하며 윗방을 비워주었다. 윗방에 누웠는데
주인 내외가 부엌에서 두런두런해 가면서 무슨 준비를 하는 것 같더니 조금 있으니 상이 큰 방으로 들어갔다. 박어사가 샘문으로 살살 다가가서 넘어다 보니까 재물을 차려놓은 것이 제사를 지내려는 것 같았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외간에 빨가벗고서 제사를 지내는데 아랫목에다 제사상을 놓고서 술을 부어놓고 절을 하더니 또 옮겨서 윗목에다 놓고서 또 술을 부어놓고 절을 하며 제사를 지냈다. 그것만 해도 이상한데 앞문에다 놓고 또 제사를 지냈다. 그러고는 상을 돌려놓더니 뒷문 앞에다 놓고서 또 제사 지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다 다 제사를 지낸 것이다. 그러더니 어렵쇼. 이번에는 방 한가운데 가져다 놓고는 또 제사를 지냈다. 참 이상하다. 제사 지내는 법은 가가래라 하더니 홀딱 벗고 제사 지내는 집안도 있는가 보다. 윗방으로 돌아가서 자는 체하고 드러누워 있었더니 조금 있다 와서는 손님 좀 일어나시라고 했다. 자는 체하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오시라고만 했다. 모르는 체하고 큰 방으로 건너가 보니까 갈비를 굽고 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 차렸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잘 잤다. 이튿날 일어나서 아침까지 잘 얻어먹고 나서 주인에게 물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여기 와서 고맙게 잠도 편히 잘 자고 제사 지낸 음식도 줘서 잘 먹었는데 대관절 제사를 왜 그렇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머리를 한참 극적거리더니 대답했다. 제가 백정입니다.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배운 것 없이 막 자라서 제사 지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제사는 지내야 할 것 같아서 지내기는 지내는데 어떻게 제사 지내는 줄을 모르고 또 눈으로 못 보니 혼신이 있고 없는 것도 모릅니다. 혼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동서남북 내 귀퉁이에다 놓고는 제사를 다 지냈습니다. 혼신이 이 귀퉁이에 앉았나 저 귀퉁이에 앉았나 생각하다가 끝에 가서는 혹시 가운데 앉았나 하고서 또 방 가운데다 놓고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빨가벗고서 지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참 빈궁해서 의복이라곤 달랑 한 벌이 있습니다. 그러니 개 잡으면 개피가 묻고 소 잡으면 소피가 묻고 돼지 잡으면 돼지피가 묻습니다. 제사를 정성껏 지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짐승에 피 묻은 옷 외에는 다른 옷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빨가벗고 목욕이나 깨끗이 하고 제사 지내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고서 우리 내외가 그렇게 지냈습니다. 박어사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백정 내외의 말에 마음속 깊이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편지를 한 장 써서는 내외에게 건네면서 편지를 가지고 고을의 원을 찾아가라고 했다. 그러자 백정 부부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살려주세요. 우리가 제사를 잘못 지낸 건 어떻게 지낼 줄 몰라서 그랬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러주십시오. 우리 내외 그곳에 가면 맞아 죽습니다. 박문수가 웃으면서 내외를 달랬다. 걱정하지 말고 이 편지를 가지고 관하로 가시오. 가면 못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러거든 이 편지 겉대목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통과할 테니까. 고을 원에게 가지고 가면 뭐라고 하는 말이 있을 것이오. 백정 내외는 겁이 잔뜩 났다. 벌거벗고 제사를 지내서 벌을 주려는가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쩌나. 편지를 가지고서 관아에 가니까 문지기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다. 그래서 박어사가 시킨 대로 편지를 보였다. 편지 겉에 박문수라고 명호가 박혀 있으니 문지기들이 안 들여보낼 도리가 없었다. 내외가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원님에게 편지를 올렸다. 원님이 편지를 개봉해 보니 이 부부는 효성이 아주 지극하고 어진 품성을 가진 백성인데 가정사정이 기가 막히게 어렵소. 그러니 황소 큰 놈으로 연함은 말이 값을 주도록 하시오. 또 이 내외가 백정이라고
천시하거나 구박하는 사람이나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는 그런 사람이나 일이 없도록 하시오. 이 부부에게 준 돈은 전하께서 시킨 일을 다 하고 난 뒤 한양으로 돌아가면 정산해서 바로 보내줄 테니 그렇게 아시도록. 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유명한 박어사의 편지를 직접 가지고 왔으니 누구 명령인데 거절할 것인가? 백정내외는 사또가 주는 돈을 받아서 좋은 전답을 많이 장만하고는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 돈도 돈이지만 아무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없어서 백정내외는 아주 행복해했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사자리는 갈대를 엮어 만든 자리라고 하는군요. 이에 비해 돗자리는 왕골이나 골풀의 줄기를 잘게 쪼개서 만든다고 합니다. 가가래는 집안이나 학파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예법이나 절차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혼시는 죽은 사람의 넋입니다. 명호는 이름입니다. 이름과 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나무는 열이 조금 넘는 수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후 정화백이 그림을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와 최은식 교수가 편저한 책 한국의 민담에서 어사 박문수가 나오는 부분을 골라서 엮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 그림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이야기 자료에서 독립기념관이 된 박문수 묘자리,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KBS 역사저널 그날에서 백성들의 슈퍼히어로 어사 박문수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정인 연출, MBC 드라마 어사 박문수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FM코리아의 조선시대 백정은 조선인이 아니었다 해서 일러스트 몇 점을 빌렸습니다. 사이버백과 고사성어의 남부여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과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123RF,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